(2022년 5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조금은 재밌는 화두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더 이쁜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의 처인 리설주가 더 이쁜가? 누가 더 이쁩니까? 좀 제목이 너무 도발적인가요? 위험한가요?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은 날, 저 그날 저녁에 많은 분들하고 술 먹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화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날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김건희, 리설주 중에 누가 더 미인입니까? 어제도 물어보고 오늘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들었던 답을 말씀드릴까요? 참 여자 사이 경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리설주가 더 이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건 뭐 농담이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이게 화제랍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식에 있고 난 다음에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취임식 기념 만찬이 열렸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샴페인이 든 걸로 보이는 술잔을 들었다가 마시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레이저를 발사했답니다. 쳐다봤죠. 그러니까 황급히 내려놓는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술 좋아하거든요. 저분은 당구가 500이고 골프 잘 치고 학생 때는 이거 포카도 잘했다 그러죠. 술 좋아합니다. 노래는 저헌설바다의 향수? 그 노래 잘 부르고 좀 한량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 술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쐈다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게 내조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다고 하고, 반대로 친민주당 네티즌들은 국정도 영부인 눈치를 보며 할 것 같다라고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수파들은 대체로 이걸 짤이라 그러죠.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내에게 꽉 잡혀 산다. 김건희가 눈으로 영감탱이 또 시작이구나 라고 말하는 듯하다. 이런 여자를 만나야 한다. 윤석열이 완전 겁먹은 표정인데 집에서 김건희한테 진짜 맞고 사냐 등등의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낙검수를 했던 김용민 씨는 페이스북에다가 취임은 윤석열이 하지만 집권은 김건희가 할 듯 이렇게 썼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친문 세력,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허트하기에 아주 기를 씁니다. 또 이게 화제입니다. 이 만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그전까지는 원내대표였던 윤호중 씨, 그분이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수줍어하면서 이렇게 웃는 얼굴이 동영상이 찍혔는데, 그걸 두고 말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윤호중 대책위원장은 지난 5월 1일에는 김건희 씨를 둘러싼 범죄 비리 의혹들을 규명하는 문제 또한 매우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규탄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4월 1일엔 그랬고요. 또 4월 6일에는 검찰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요지부동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라면서 비난했었고, 또 4월 8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진짜로 김건희 씨를 만나자 활짝 웃으면서 뭐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어떤 글을 올렸는가 하면은 이 동영상 밑에다가 이걸 또 윤호중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던 모양이죠. 그렇게 좋니? 아주 쑥 넘어가는구나. 이러지나 말던가 진짜 질리는군요. 할 말 이름 웃음이 나와요? 즐거우셨습니까? 잇몸이 만개할 정도로 웃으시던데 이게 맞습니까? 좋아 죽네. 등등의 길을 달았습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카메라 앞에서는 윤석열 부인 공격해놓고 뒤에서는 환담. 윤호중, 윤석열 같은 윤씨라서 그런가?
그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렇게 공격이 있자 5월 11일 윤호중 위원장은 우습게 싹 빼고 또 돌변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 정황도 평등하게 다시 수사돼야 마땅합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 다 뺏어놓고 뭐 하자는 건지. 네, 정치는 참 그때그때 달라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그달이긴 그그달인데 참 너무 심하게 하니까. 네.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하고 미인 앞에 서서 있을 때 행동이 다르면 어느 게 진심일까요? 김건희 여사는 지난 5월 10일 취임식장에서 옷을 입고 나왔죠. 그날 이제 옷을 4번 갈아입었는데 그게 화제였습니다. 제가 여자 옷은 잘 모르는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검은색 스커트 정장 차림으로 그 다음에 3cm가량 낮은 굽에 검정 힐을 신고 나와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남편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11시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왔는데 그때는 순백의 투피스 차림이었답니다. 그리고 하얀색의 3cm 낮은 굽에 흰 구두라고 되어 있네요. 올 화이트 패션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옷들은 중저가 맞춤 옷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디자이너에게 별도로 맞춤한 것이다. 비싼 옷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그 서초동 자택 법원 바로 옆에 있는 옛날 삼풍백화점 자리에 지은 그 자택 앞에서 자주색 후드티, 청바지 등을 입고 나와가지고 개 데리고 있는 사진이 있었을 때 그게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가 입었던 옷과 슬리퍼 등이 완판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미모 때문에 굉장히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윤호중 씨가 저러는 것도 그렇고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남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던 2011년에는 그도 화이트 원피스를 입었지만 흰색 바탕에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꽃무늬 재킷과 검정 구두를 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대한민국 영부인 사상 최초로 한복을 입지 않고 취임식에 온 것이었다.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남대문을 그 단청 짓고 새로 개발했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한복 입고 남대문에 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뭐 되게 아름답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차피 한복을 우리는 많이 좋아하는 거였는데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이 되면서부터는 한복을 입지 않았고 또 이번에 김건희 여사도 한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날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셨죠. 보라색 재킷하고 회색 바지를 입고 오셨는데 그 옷은 이번에 새로 맞춘 게 아니고 2016년 아세안 회의 라오스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잠깐 만났죠. 그때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왔다고 합니다. 이때 김정숙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한복 입고 왔었죠. 여러 가지 옷들이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띈 거는 흰색 투피스로 입고 온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그건 아마 미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1972년생, 72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띠죠, 개띠. 원래 이름은 초명은 김명신이었다고 합니다. 학력은 명일여고 나왔고 경기대에 나왔죠. 경기대에서 미술을 했죠. 그 다음에 숙명여자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으로 석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국민대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학을 해서 박사를 받았는데 이게 뭐 그때 한글 유지를 영어 유지로 표현했다 그래서 뭐 표절이냐 아니냐 아직 그러고 있는 거고 뭐 그 다음에 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석사 받은 거 있고 뭐 그런 경력들을 밟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비교하고자 싶은 사람은 리설주입니다. 리설주는 1989년생입니다. 리설주 씨는 청진시 수남구역 출신이고 아버지는 청진시에 있는 대학교원, 우리로 하면 교수겠죠. 어머니는 산부인과 과장이었답니다. 뭐 나름대로 좋은 집안이었네요. 평양에 있는 청진 출신인데도 평양 금성 제2중 나왔고 중국에 유학 가서 성악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때 북한 선수들이 참가했고 북한의 미녀 응원단이 참가했는데 그 응원단의 일원으로 인천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천보 전자악단 네, 뭐 이렇게 전자악기 쓰는 저도 한번 봤었는데 그 다음에 인민보안부 협주단
인민보안부는 우리를 얘기하면 경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데서 활동을 했고 은하스 관현악단에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김정일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이후에 6개월 동안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사 박사했다는 기록은 없고요. 이 김일성 대학에 이거 다닌 걸로 학사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딸을 낳은 걸로 알려져 있죠. 딸 이름은 김주애라고 현재 알려져 있고 최근에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리설주 씨의 김정은은 어쨌든 지난 5년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화제를 만들었지만 지금 김정은은 핵 무력을 완성해서 우리를 언제든지 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처가 리설주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한동안 김정은을 좋게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리설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봤었습니다. 2017년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때 그때 동영상을 다시 보면요.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은 먼저 이제 와서 우리 문 대통령을 만났는데 군사분계선 넘어 우리 측 평화의 집으로 와서 같이 합류할까 했는데 합류했습니다. 그때 동영상 보게 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리설주 씨를 만나서 그때는 이제 김정은 우리 쪽에 와 있을 때죠. 같이 서로 인사하는 유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상상도 그때는 사람들이 매우 놀랐었죠. 그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김정일을 낳은 사람이 김정숙 씨죠. 김일성의 후처가 김정숙의 이름이 같아서 한동안 화제였는데 어쨌든 이름만으로 보게 되면 시조모가 좀 되겠네. 이설주 씨가 그때 만났었죠. 그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35살로 알고 있습니다. 89년생이고 김정숙 여사는 54년생이니까 그럼 거의 둘째 딸이나 셋째 딸 아니면 둘째 며느리 정도 되는 그게 만나는 게 2017년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설주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설주가 북한에서는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며칠인가요? 4월 25일 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열병식을 했죠. 야밤에 열병식을 했습니다. 야간 열병식은 탁현민 씨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현성월한테 아이디를 줬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때 김정은이가 서 있는 연단 뒤 상단에 리설주가 있었다. 이렇게 김정은 머리 위에 누가 있는 구도로는 북한에서는 절대로 사진을 찍지 않는데 이 찍은 게 화제였다. 그래서 김정숙이 북한에서 영웅화돼 김정숙 군이 있듯이 김정숙 학교도 있죠. 리설주도 영웅화되는 거 아니냐. 이유는 아들을 낳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이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리설주는요. 처음 나왔을 때는 수수한 옷을 입었지만 그 후에는 꽤 화려한 옷을 입었었습니다. 이제 우리 쪽에서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동 때 리설주가 와서 이제 남북 첫 번째 영부인 회담 만남이 있었다 화제가 됐었는데 그 직전인 2017년이나 그 전에 2015년 즉 다시 말하면 그때 쭉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국정원에서 나온 거라든지 해외 외신을 보게 되면 리설주가 상당히 명품을 즐긴다. 크리스찬 디오르의 백을 즐겨 들고 프라다 백도 들고 레드 발렌티노는 뭔가 그런 브랜드 핸드복을 의상을 입는다 그런다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검은색 투피스의 소박한 스타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니스커트, 하이힐 등을 신었다. 그리고 2015년 7월 14일에는 국가정보원, 이때는 박근혜 정부 때긴 하지만 우리 국정원이 정보위원회에서 리설주는 프랑스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오르 핸드백을 들고 이탈리아 명품인 레드 발렌티노가 코트니까 옷이구나. 옷을 입는다. 그리고 그 딸 김주혜인가요? 그 딸한테는 세계 최고의 분유 브랜드인 독일의 앞타밀 이유식을 먹인다고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린 얘기는 뭔가 하면은 리설주도 리설주의 패션에 대해서는 시비 거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특히 좌파에는 없어요. 리설주의 남편이
뭔 짓을 하는 것들도 좌파들은 비난 안 합니다. 그리고 이설주가 누구랑 환담했는데 그 환담한 사람이 좋아했다, 웃었다고 해도 절대 비난 안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민주당에 누구랑 했는데 민주당에 누가 웃었다 그러면 그 민주당원한테 굉장히 공격이 갑니다. 이설주도 캐고 들어가면 뭔가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뭐 우리는 명확한 정보가 없으니 공격을 못하지만은 공격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전에 상당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인신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인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 사회에 정신분열증을 봅니다. 스키초프레니아. 그러니까 미인이면 그냥 미인이라고 좋아하든지 윤호중 진심으로 밝게 하든지 그렇게 공격을 해놓고 그 앞에서 희희낙낙거리면 어떡하냐. 저는 여기서 자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김정은의 처인 이설주에 대해서는 왜 나를 못 세우느냐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미모로 보면은 제가 물어봤을 때는 더 이설주가 더 이쁜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미고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길을 찾는다면 누구를 택해야 될 겁니까? 그리고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많은 비난을 퍼부으면서 김정은이나 김여정, 현성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는 그런 자들이 많냐는 겁니다. 분명히 아름다움은 굉장히 이 장점입니다. 권력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김건희 씨가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씨가 아마 선거 며칠 전에 나왔으면요. 걸크러쉬 현상이 일어나면서 윤석열 후보가 0.73%가 아닌 0.1, 한 1%포인트까지 저는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많이 김건희 여사를 유세장에 내보내는 걸 검토했었지만 그때 하도 이 좌파들이 긁어대가지고 못 내샜거든요. 근데 지금 딱 나와보니까 반응들이 좋아요. 좋으니까 윤호중까지도 허허 좋아하니까 그걸 막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공격은 절대 리설주한테는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념에 쌓이는 집단이죠. 좋은 걸 좋다고도 못하고. 이게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저는 한 번쯤 우리 여성동아를 비롯한 여러 여성지에서 다음 달 만들 때 남북 미인 영부인에서 리설주, 김건희 두 분을 표지 모델로 해서 한번 잡지를 내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화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 사회의 좌파들이 갖고 있는 정신분열증, 스키초프레니아 그것도 한번 다뤄보겠으면 합니다. 한번 제가 오늘 재밌는 발상으로 화제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